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문 정말 중요합니다. 꼭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도 있겠지만 어떤 물권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암기할 수 있도록 좀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권능에서 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 권한 수요. 처분 권한 수여했다. 먼저 첫 번째가 이걸 기억하시고요. 플러스 뭐냐면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해졌건 어떤 경우죠? 갑이 을에게 처분 권능을 줬고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이전됐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유효하게 행해진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직 행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어떤 걸 묻는 거죠? 지문은 아직 처분 권능을 가지고 병에게 매각을 안 한 경우입니다. 단지 처분 권능만 갖고 있는 상태. 이 상태이더라도 여전히 갑은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비록 을에게 처분 권능을 주었더라도 갑의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고 그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 권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거고 또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나오죠. 유효하게 행하지 않아도 소유자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틀린 질문. 요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향후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이제 소유권의 한계, 이제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법 규정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이겁니다. 상린관계는 출발점은 우리 토지는 연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건물처럼 보이겠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필지로. 그렇죠. 서로는 토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이익에 부합하려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웃 토지에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린관계는 이렇게 토지는 계속 연속해서 인접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게 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이 제한을 당하게 되면 그 인접해 있는 사람에게 때는 이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자기 토지를 위해서 이익을 받고 이 사람의 제한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제한이라면 항상 뭐였죠? 법률의 범위에서. 근데 법의 민법 규정에 이러한 조항을 216조 이하에서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이런 경우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제한이죠. 하지만 확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소유권은 이것만 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상린관계에 있어서 옆에 있는 토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 차원에서만 기억하시고 뭘 기억하냐? 지금 토지의 이용관계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이용이 뭐면 사용 수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토지의 이용 관계라면 사용 수익이죠. 그럼 사용 수익은 뭐예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사용 수익은 소지 소유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에 쓰는 얘기죠? 지상권, 전세권도 사용 수익의 개념이 나와요. 따라서 소유권 편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 전세권을 준용하고 있다. 요게 기억 중요합니다. 토지의 이용 관계잖아요. 근데 이 사용 수익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권자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 준용이 되는 겁니다. 이 상린관계 규정이.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상린관계 규정에 적용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고 문제를 바꿉니다. 그럼 사용 수익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이용 관계니까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조절하는 거다. 또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요건지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의 자체지 별도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 이 표현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즉 독립한 물건이 뭐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 자체의 내용 자체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유권이 있으면 이거 계속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이 소유권의 내용이 확정돼. 결국 확정된다는 얘기는 옆에 이 자기의 토지 사용을 편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토지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확정된다는 거. 근데 그래서 소유권 자체의 내용 자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토지 부동산 사용권의 이용 조절하는 게 보면 이런 이용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지역권과 비슷한데 지역권과 비슷합니다. 토지도 자신의 토지 편익 위해서 다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면 지역권과 유사한데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성립 발생한 게 아니라 뭐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출제는 조문을 해서 조문을 가지고 그 조문 자체를 묻고 조문에 기초한 판례 내용을 일부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핵심 포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사용 청구권. 이건 뭐냐면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필지가 나눠지잖아요. 이제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이 설정돼서 다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설정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토지로 취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인지사용 청구권입니다. 인지사용 청구권이 어떤 경우인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 청구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권은 개념을 알게 되면 당연합니다. 지상권 뭐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까 이제 어떤 경우 말씀드렸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다음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상권자 당연히 건물 소유를 목적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겠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전세권자도 인지사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인지사용 청구가 있죠. 아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세워진 건물에 수선할 때도 당연히 사용되죠. 신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선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웃 토지 위에 주택이 있으면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게 가장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이게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건데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토지 사용. 공사자재 그 마당에 토지의 마당에 뭐 공사물에 필요한 수선에 필요한 신축에 필요한 자료를 놓을 수 있다.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다음 생활방해 금지. 자,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생활방해 금지에서는 딱 포인트가 하나예요. 어떤 경우냐면 생활방해란 매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활방해 개념을 먼저 매연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을 높게 지어서 일조를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활 방해합니다.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있으면 방해를 금지한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B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재로 그 나무로 난방을 해요. 나무 나오니까 그 매연이 발생하겠죠. 이 매연이 A에게 와요. A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생활에 방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이 방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방해 금지는. 서로 인접한 사람은 서로가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방해를. 만약 이게 햇빛을 가리면 너무 높으면 일종의 방해를 금지시켜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유권에 기해서. 근데 이런 방해를 어떤 경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방해가 소음도 데시벨이 있잖아요. 10, 20 데시벨이 있는 것처럼 생활방해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인데 모든 생활방해를 금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잖아요. 요 정도까지는 참는 거고 요 정도 이상에 넘어갈 경우에만 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수인 한도. 이런 내용입니다. 생활방해 금지에서는 일정한 국에서는 참아야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생활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방해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는 인용한다. 무조건 생활방해 금지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하는 거고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서만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인용하되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게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 표현 이게 수인 한도 인용입니다. 이게 이제 수인 한도 이릅니다. 여러분 딱 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출제는 이렇게 됩니다. 토지 주변의 수임이 사회 통념상 수위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어떤 경우에만 수위 한도를 넘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유권에 대해서 그 방해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생활방해 금지와 관련해서는요. 생활방해 금지는 예는 뭐냐면 매연, 소음 같은 경우입니다. 시험은 소음과 관련해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갔을 때 데시벨의 일정 수준이 넘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수도 등 시설권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들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현실에서 이렇게 도로예요. 자, 이렇게 필지가 나눠졌어요. A 소유, B 소유. 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게요. 이 건물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도관, 가스관, 전선관 등이 필요해요. 오폐 수도관. 이런 관들이 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면 나중에 준공검사 때 통과가 돼요. 근데 수도관, 가스관, 전선관들은 이 도로에 메인이 대부분 있어요. 메인이 깔려 있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결시키는데 A의 소유 토지를 거쳐야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A 토지를 통과해야만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A 소지가 아니라 다른 데를 해서 우회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경우에 가단 비용이 드는 경우 오직 이렇게만 가는 경우 아니면 다른 곳을 우회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단 비용 중에는 당연히 A 소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건물 신축을 못해요.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타인의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오폐수 같은 거 다 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러 하게 되면 화장실에 쓰는 물, 주방에 쓰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야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관, 만약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관,
전선, 전기를 공급할 때 지금 지하로 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통신구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국계법 쓰면 통신구, 시설할 수 없거나 가담 비용을 연하는 타일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도등 시설공사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나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건물을 신축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겠죠. 건축 신고를 하면. 근데 건축 허가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이런 수도나 소수관에 관해서 이웃 토지자의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승낙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이런 수도등 시설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 판례했을 때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고 법의 요건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 이 확인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건축 토지 사용 승낙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관할구청에서 이걸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에 따르면 사용 승낙 필요 없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확인만 받으면 비록 승낙이 없더라도 허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을 성취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확인해. 왜 이런 갑자기 나오냐? 관할구청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건축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승낙서가 있어야만 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굳이 승낙서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의 규정에 따르면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만 받으면 승낙이 없더라도 건축 허가를 해달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볼까요? 기출임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요건을 갖췄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이 표현. 자,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건지 기억하시면서 잘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주유토지 통행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